네,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저렇고요. 제 이름은 심정욱입니다. 저는 그 유니버시티 리즈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교수 일한 지 한 10년, 거의 1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하는 일은 그 박사 때부터 계속 이 마이크로 플루이딩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카테고라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그런 것들을 좀 카테고라이즈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시간이 사실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인덱스한 디스커션이나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발표를 통해서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도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이 연락을 주시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가 네. 일단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는 지금까지 몇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디바이스를 작게 만들어서 적은 양의 샘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툴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같은 양의 샘플로 더 많은 실험을, 더 빠른 실험을, 그다음에 공간이 작기 때문에 케미칼 리액션이나 바이올로지컬 리액션들이 큰 공간, 컨테이너보다는 빠르게 일어나니까 정밀하게. 그래서 더 많이, 빨리, 많은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디바이스 사이즈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 마이크로에서 100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폴리머로도 만들지만 플라스틱 디바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 마이크로 드롭플렛을 물방울이 좀 형성되는 과정을 나오는군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무비인데요. 이 물방울들을 적당히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케미칼 리액션이나 혹은 피지올로지컬 리액션 혹은 바이올로지컬 리액션을 일으켜서 그 기존 툴로는 보기 힘들었던 것들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연구 방향입니다. 일단 뭐 제 의욕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아마 시간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로 이제 싱글 셀, 큰 테마는 싱글 셀이나 싱글 몰레큘, 그다음에 싱글 애니멀. 주로 이제 그 단일 개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저는 기본 백그라운드는 피직스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대부분 바이오로지컬 서브스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왔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그 연구 방향이 다른 쪽으로도 나가고 있어서 그분도 시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인 그 크리스탈리제이션입니다. 이, 이 그래프는 되게 설명하자면 한 1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 크리스탈리제이션을 일으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이 크리스탈리제이션은 에너지,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걸 조정을 하면 더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깁스 프리 에너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이 부분 컨센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하면 이 크리스탈라이즈 하기 어려운 재료들도 크리스탈리제이션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프로틴을 크리스탈리제이션 해야 그 프로틴의 구조나 그 구조와 프로틴의 그 펑셔널리티를 연구할 수 있는 구조적인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컨센트레이션을 조정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작은 물방울들을 이 부분에 저장을 하고 그 부분에 저장된 물방울이 수직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물방울들 내에 컨센트레이션을 조정함으로써 이 폴리머리제이션 혹은 크리스탈리제이션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무비는 그 디바이스 내에 저장된 물방울들의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의 양이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녹아있던 프로틴이나 혹은 솔트나 이런 양들의 컨센트레이션은 물방울이 작아지면 컨센트레이션은 높아지고 물방울이 커지면 컨센트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 농도를 조정함으로써 어떤 리액션들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부위를 보시면 그런 농도를 연속적으로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물방울 내에 프로틴 크리스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한 프로틴은 라이보좀이라고 좀 간단한 라이소잠이라는 간단한 프로틴인데 좀 더 복잡한 프로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 싱글 셀을 드롭플렛 그 물방울 내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아이디어였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프로틴 생산 공장인 이콜라이 셀을 각 그 물방울 내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 프로틴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이런 플라스미드, 이 트랜스펙트 시켰죠. 이 플라스미드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프로틴의 양을 측정을 하고 그 양과 그 프로틴의 펑셔널리티, 액티비티까지 같이 측정해서 좀 더 좋은, 좀 성능 좋은 프로틴을 찾는 다이렉트 에볼루션의 이 일종의 시작점인데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그 디바이스 내에서 이콜라이와 여러 가지 케미칼들을 섞어서 물방울을 만들고 역시 물방울을 디바이스 내에 저장을 하고 그 디바이스 내에 물방울 내에 캡처되어 있는 이 이콜라이에서 생성이 되는 두 가지 종류의 프로틴, 엔자임과 죄송합니다. 이 엔자임과 그 하우스키핑 프로틴 이용해서 그 양과 액티비티를 측정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디바이스 내에 드롭플렛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드롭플렛을 최소 10시간 혹은 이틀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트레이스를 해가면서 그 양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게 되면 그 y-axis는 그러니까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그 프로틴의 양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즉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y-axis는 액티비티를 표현하고 아니 액티비티가 아니고 그 드롭플렛 개수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린 블루바는 액티비티가 레드바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레드바는 와일드 타입이고 블루바는 뮤턴트입니다. 그래서 분명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데몬스트레이션 했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요 레드바의 바깥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숫자가 높다는 얘기는 같은 양의 프로틴이 있을 때 액티비티가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냥 이 에펜도르프 튜브 같은 데 이렇게 같이 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셀들을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각각의 셀들을 보고 있고 그 셀들이 만들어내는 비슷한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의 계속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나갈 수만 있다면 이것들을 디바이스 내에서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을 어널리시스에서 시퀀싱을 하게 되면 그 엔자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까지도 연구하는 게 그 연구 방향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 컨센트레이션을 컨트롤하면서 이 크리스탈리제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롭플렛 내에 셀을 집어넣고 그 각각의 싱글 셀들이 만들어내는 프로틴의 양과 액티비티를 측정하면서 더 나은, 더 성능 좋은 엔자임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싱글 셀까지는 해봤는데 과연 싱글 몰레큘은 가능하냐? 싱글 몰레큘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게 이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유비키틴이라는 작은 그 프로틴 몰레큘의 그 끝부분에 두 가지 다이를 붙이고요. 그 두 다이 사이 거리가 3.5 나노 정도 되는데 그 나노는 그 프렛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 그린 다이를 익사이트 시키고 그 익사이트 시킨 그린 다이가 방출하는 그 그린 시그널을 이 레드 다이가 받아들여서 레드 시그널을 내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하면서 이 플랫을 측정하는 겁니다. 플랫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 거리에 따라서 이 프로틴이 잘 접혀 있는지 아니면 잘 접혀 있지 않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이디어였고요.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러한 싱글 몰레큘을 옵티컬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느냐가 처음 질문이었고 그 대답은 할 수 있다가 대답입니다. 그거를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옵티컬 시스템을 이용했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게 디바이스 전체적인 어, 다이아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 위에서 프로틴과 케미칼이 합쳐져서 물방울들을 만들고요. 쪽에서 그 오른쪽 왼쪽에서 오일이 들어오면서 물방울을 만드는데 일단 물방울이 만들어지면 그, 그 안에서 믹싱이 일어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3ms 내에 믹싱이 일어나고 그 물방울들이 디바이스의 이 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 아랫부분, 디바이스 아랫부분에서 레이저를 비추고 거기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 시간대별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였고요. 거기서 저희가 관찰하는 바는 프렛을 측정했고, 프렛은 프로틴이 잘 접혀 있는지 혹은 잘 접혀 있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시간대별로 이게 0.2초고요. 저 아래는 0.6.5초고요. 그 플랫을 측정한 겁니다. 보시면 그 변화를 보시면 블루가 줄고 있고 레드가 느는 것 같이 보이죠. 여기는 블루는 잘 접혀 있는 프로틴을 나타내고 레드는 잘 접혀 있지 않은 프로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프로틴과 그 디네이처런트 그러니까 나쁜 솔루션을 합쳐놓으면 시간대별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시그널의 변화를 이용해서 프로틴이 과연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는 게 기본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론을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들, 소위 말하는 쉐브론 커브라고 부르는 이 데이터에 피팅을 해보면 여기 몇 개 보이는 레드와 블랙 스퀘어들이 지금 저희 방법론을 통해서 마이크로 드로플렛을 이용해서 측정한 데이터고요. 이 솔리드 라인은 트레디셔널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측정한 마이크로 드로플렛 방법론이 잘, 잘 맞고 있고 트레디셔널 방법론과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잘 트레디셔널 방법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몰레큘들 하나하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파퓰레이션도 적게 존재하는 파퓰레이션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구했었는데 보시면 이건 그 와일드 타입과 어떤 뮤턴트들의 데이터인데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몇 분 좋은 분들을 알게 돼서 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프로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아는 부분은 뭐냐면 드롭플렛 내에 플로로폴을 직접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죠. 근데 한 가지 한 스텝 더 나가면 과연 엔자임이 만들어내는 케미칼 리액션을 드롭플렛 내에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엔자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에펜도프 튜브에 마이크론 몰라 용량의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를 넣고 그 엔자임이 만들어내는 플로레센스를 측정을 해서 그 케미칼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는데 만약에 드롭플렛에 한 분자 엔자임 하나를 넣었을 때 그 엔자임 하나가 만들어내는 케미칼 리액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의 엔자임이 만들어내는 프로레센스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프로포를 생산을 하고 프로덕이 만들어내는 프로레센스죠. 그래서 그걸 일반적인 사이즈, 예를 들어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드롭플렛을 넣게 되면 컨센트레이션이 매우 작죠. 하지만 드롭플렛 자체가 매우 작다면, 수 마이크로라면, 예를 들어 볼륨이 1000배 정도 작다면 컨센트레이션은 이펙티브리 100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이 연구의 이 방향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런 그 엔자임을 이용했고, 이 엔자임은 이런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케미칼리 이런 플로레센을 생산해내는 엔자임입니다. 이 플로레세인의 컨센트레이트를 측정함으로써 이 싱글 몰레큘 엔자임, 이 한 개의 몰레큘 엔자임이 들어있는 물방울에 플로레센스를 측정을 하고 그러면 그 몰레큘의 그 케미칼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엔자임을 이 작은 공간 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건 아까하고 비슷한 아까 보여드린 그 드롭플렛 포메이션과 대단히 비슷한데 여기 까만 서클이 드롭플렛입니다. 워터 드롭플렛이고 오일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이즈는 대충 3마이크로 정도 되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들면 초당 100만 개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디바이스고요. 이 작은 물방울들을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저장을 하고 이 부분에 저장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되어 있는 드롭플렛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대충 보시면 이제 200 마이크로 정도 사이즈의 챔버인데요. 이 드롭플렛이 대충 10,000개 정도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장이 되면 드롭플렛 딴 데 가지 않기 때문에 같은 드롭플렛을 대충 10분 혹은 20분 동안 관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모든 드롭플렛이 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10분쯤 지나면 어떤 드롭플렛은 밝게 빛나고 어떤 드롭플렛은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밝게 빛나는 드롭플렛은 그 싱글 몰레큘 엔자임이 인캡슐로 잡혀 있는 드롭플렛이고 그 엔자임이 만들어내는 프로덕이 그 작은 드롭플렛 내에서 그 잡혀 있고 그 그런 것들을 이 에피프로레스 몰렛은 한 개 몰레큘의 엔자임을 밝히는 그 엔자임, 이 케미칼 액티비티를 연구할 수 있으면 또한 사람으로서 그 엔자임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걸 일라이자라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저희들이 원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몰레큘이 이 퍼플인데 이 퍼플을 비드와 엔자임 사이에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그 샌드위치 됐을 때는 이 엔자임이 비드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드를 물방울 내에 집어넣고 엔자임이 붙어 있는 비드와 엔자임이 붙어 있지 않는 비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즉 이 물방울의 개수와 드롭플렛 개수와 밝게 빛나는 드롭플렛 개수를 적당히 조합을 하면 이, 이 퍼플의 컨센트레이션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컨센트레이션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이게 프리퍼레이션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리니어리티만 보면 되는데 리니어리티가 좋다는 얘기는 이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라인은 그 병원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일라이사 방식의 그 디텍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디바이스는 벌써 그것보다 약 100배 이상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 디바이스가 그 바이오마커들, 그 예를 들어 암을 측정한다든지 혹은 다른 질병들의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는 보통 발생한 지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대하기로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 3, 4년 내에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스피드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점점 현재로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 싱글 셀을 드롭플렛 내에 인캡슐레이션 시켜서 일어나는 케미컬 리액션을 측정하고 싱글 몰레큘을 드롭플렛 내에 인캡슐레이션 시켜서 그 몰레큘이 만들어내는 액티비티나 혹은 몰레큘의 존재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연구는 싱글 애니멀을 디바이스 내에서 핸들링하는 방식입니다. 그 애니멀은 C 엘리강스고요. C 엘리강스는 사이즈가 대충 1mm에서 2m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저희가 했던 건 이런 C 엘리강스를 디바이스 내에 그 잡고 케미칼 인바이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C 엘리강스가 잡혀 있죠. 디바이스 내에서 이 무비가 보여주고 있는 건 케미칼 이 인바이러먼트를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 케미칼 인바이러먼트를 바꾸면 CLX가 가지고 있는 뉴런 셀들이 반응을 해서 그 뉴런의 반응들을 연구한 게 이 연구의 기본 타겟입니다. 물론 이제 CLX는 워낙에 쓸데가 많은 애니멀이라서 이게 뒤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슬라이드는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넘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가 좀 아까 보여드렸던 네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 케미칼 리액션을 바꾸면서 그 셀리강스가 보여주는 뉴런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싱글 애니멀 인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고 그 다음은 같은 드롭플렛을 인바이러먼탈 사이언스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IMP라는 아이스 니클레이션 파티클이라는 구름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티클인데 이거의 컨센트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개발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 그 이유는 포터블하게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그 플루이딕스를 이용하면 그래서 사람이 꼭 옆에 있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IMP라고 부르는 파티클의 컨센트레이션을 측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름이 형성이 되고 기후가 바뀌고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이제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그냥 지금까지 퍼블리시됐던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 리퀴드 크리스탈을 리퀴드 크리스탈 드롭을 만들어서 리퀴드 크리스탈 몰레큘이 드롭플렛 내에서 컨포메이션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오프 리서치였고요. 더 리서치를 진행할 아직 그뭐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모티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일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플루이드스를 이용해서 어떤 툴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기존의 방식으로는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연구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확신이 안 되지만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